자, 나는 왜 시장을 하는가?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한 얘기입니다. 그런데 어디서 좀 들어본 듯한 말이거든요. 자, 작년 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이후에 이런 비슷한 패턴의 말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. 따라하고 싶었던 건가 봅니다.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.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?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. 저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?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.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. 국가란 무엇인가? 과연 정치는 무엇인가? 저는 늘 자신에게 묻습니다. 왜 시장을 해야 합니까? 자, 출마를 하고 선거 때 표를 얻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좀 저게 한번 따라하고 싶을 만한 좀 매력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지나 보죠? 저 차장 어떻습니까? 뭐 책도 유명한 거 나오면 정의란 무엇인가 나오면 앞에 그 정의자에다가 이것저것 넣어서 무엇인가 많이 패러디를 하는데 네. 국회의원이 뭐 물론 갖다 놓고 저것도 하나에 보면 어떻게 보면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갖다 놓고 베끼지는 않겠습니다만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그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워낙 임팩트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네. 일부 좀 갖고 오고 싶은 좀 욕구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조금만 바꾸면 본인 거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연설 때마다 저런 비슷한 그 구문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실제로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2년을 맞았습니다. 자, 기자들 앞에 얘기를 하고 질문도 받았는데요. 아, 대통령 선거 이거 출마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조금 더 들게 만든 대목이 있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그냥 시장 한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. 역대 시장 명단에 이름 한 줄 올리려고 시장하지 않았습니다. 대선 출마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,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또 고맙기도 합니다. 서울시장을 너무 형편없이 하고 있었다면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왔겠죠? 자, 박성원 부국장 어떻습니까? 저 말씀 듣고 보니까 대선에 관심이 있고 역시 대선 후보군에 들었다는 것 역시 인기와 관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좀 보는 것 같군요. 본인이 얘기했듯이 내가 대선 주자로서의 그 어떤 깜이 안 보인다. 서울시장 하면서 그 자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올리지 않을 텐데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솔직한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이미 본인이 지난 5.18 5.18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를 네. 방문했을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. 더 이상 역사의 뒤안길로 숨지 않겠다. 네. 다시 말해서 서울시장이라고는 행정 어떤 업무의 수행이 아니라 네. 어떤 지금 이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원한다면 나서겠다라고 네. 하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사실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자, 그런데 오늘 있었던 얘기 보면 서울시장으로서 야, 이런 건 좀 조심해야 앞으로 대선 가도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대목이 하나 등장했습니다. 측근이 있는데 측근한테 자꾸 일감을 맡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서울시에서 지금 청년수당 지급 사업을 네. 시작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. 복지부에서 제동을 강하게 걸겠다라고 했는데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업을 외부 기관에다가 맡겨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계획이었는데 네. 이 위탁 사업을 맡은 기관 그 책임자가 박원순 시장의 측근이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.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끌고 있었던 한 그 단체의 장이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협치 지원관인가 하는 그런 직함을 갖고 있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그 기관에서 청년 수당 사업을 맡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유창복 씨입니다. 자, 영화에도 잠깐 출연한 적이 있고 또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중점을 두는 사업인데 거기에도 많이 관여를 했었잖아요. 자, 저분이 과거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서울시와 관련된 일을 위탁받았다. 근데 위탁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? 지금 그 청년 수당 사업은 전체 예산이 90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이상하게도 네. 서울시가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를 않고 네. 유 씨가 대표로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 사업비 9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쓰라고 돈을 주고 네. 나머지
약 80억 원 가지고 청년들에게 실제 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, 자, 청년들에게 이제 수당을 나눠주는 사업이 있고, 거기에 돈을 80억 원 정도를 이제 1년에 나눠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, 이거를 서울시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한테 맡겨서 그렇습니다. 우리가 10억 원의 수수료를 줄 테니 그 80억 나눠주는 업무를 하라 그 얘기네요. 맞습니다. 물론 네. 서울시에서는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뭐 공고도 냈을 테고 입찰도 했고 평가도 해가지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텐데 청년들 지원 사업 90억 중에서 10억 원 정도가 위탁기관에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경비로 쓰라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네. 일단 납득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. 네. 서울시에서 직접 하지 않는 이유로도 물론 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유를 댈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자신이 없었으면서 이렇게 청년 수당 사업을 강행했다? 그런데 꼭 이 기관에다가 꼭 그걸 줬어야 했나? 여러 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곳 유창선 씨가 하는 곳 이곳은 서울형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과거에도 위탁받아서 했었는데 그때 감사원이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던 곳이네요. 저게 아주 대표적으로 지적이 되는 항목입니다. 네. 어떤 기관에 사업을 좀 맡겨서 위탁을 주잖아요. 네. 예산을 주고 나중에 돈 쓴 거를 다 확인을 하는데 네. 자, 사업에 필요한 그 일회성 사업, 그러니까 일회성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자기가 써야 되는 그런 자산성 항목에다가 돈을 쓰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저쪽 기관에서는 컴퓨터, 에어컨, 냉장고 이런 것들을 사는데 사업 예산을 받아다 썼거든요. 네. 저런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자기 사무실에 두고 쓸 거 아닙니까? 아하.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다가 돈을 쓰게 되면 당신네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것도 안 갖추고 사업을 했어? 그런 걸 네. 갖추려고 이 사업을 딴 거야? 이렇게 하면서 감사기관에서 항상 상습적으로 뭐 고질병이다시피 하게 저렇게 돈을 잘못 쓰는 것들을 쉽게 적발해내거든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뭐 어떤 법인이건 사단법인이건 어떤 단체에 돈을 주면서 서울시에서 하기엔 좀 적절치 않으니 대신 해달라고 위탁할 때 그거를 그 예산 80억 나눠주는 업무에 하는 게 아니라 살림살이 갖추고 냉장고 사드리고 에어컨 사드리고 하는 것 이거는 예산을 잘못 쓰는 거다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. 그런 것도 없는 기관에서 과연 저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?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필요한 물건들 이 재산 이런 것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감사기관들의 따끔한 지적입니다. 자, 일단 80억 원을 청년에게 나눠주는 것 일단 강행되는 것 같고요. 이제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러나 이제 10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줄 테니 80억을 나눠주시오. 근데 이 돈을 줄이고 한 88억쯤 나눠주고 2억 원을 수당으로 주면 수수료를 주면 어떨까 싶긴 한데 어쨌건 계속 가는 모양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. 서울시가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리고 실제로 이제 그 신청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이제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실제로 상당수의 청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자 복지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요. 일단 그 청년 수당 사업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 사회복지 기본법이 있는데요. 사회복지 기본법에 따르면 새로운 형태의 그런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 때 신설할 때 지자체장 즉 그 시장이죠 서울시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. 네.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. 네.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현행법에 따르면은 새로운 복지 사업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그 정부와 중앙정부와 이제 서울시 간에 협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. 법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따라서 네.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박원순 서울시장 어쨌건 관심을 많이 받는 가운데 재선 후에 2년 임기가 흘렀습니다. 관련된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.